자, 오늘 9월 28일 저녁 방송을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일단은 주시 종목이 3개입니다. 특징주보다는 주시 종목을 3개로 선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특징주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생각이 들었고, 주시 종목 입장에서 선정을 한 이유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가치 투자라는 느낌보다는 장기적인 저점에 다 와갔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시 종목으로 세 종목 일단은 선정을 해봤고요. 오늘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물론 장기적인 저점이라서 선정한 종목이 아닌 것도 있긴 합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한창산업 선정을 해봤습니다. 한창산업. 한창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업은 아연말하고 인산아연 판매를 주로 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중앙집중 냉난방장치 재료 생산하고 있고 8월에는 그거 있었어요. 유럽의 아연 공장 제조 중단 이슈가 있었고 최근에 이슈됐던 거는 꼬꼬님 반갑습니다. 그거죠. 방사능 해독제 국내 유일 생산 기업이다. 이래가지고 모멘텀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뉴스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은 상산업 8월 일단 뉴스긴 한데 방사능 해독제 국내 유일 생산 기업이다. 제올라이트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 생산사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이거 저번에 원전 폭격 한번 했었죠. 그래가지고 한번 부각이 됐었는데 차트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쁜 위치에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선정을 한번 해봤고요. 이때 한번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죠. 7월 22일 날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는데 그때 뭐 특이하게 뉴스가 뜬 거는 없고 매도 다시 한번 발생이 됐었는데 이때 이후에 그런 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로 오늘 다시 한번 매수 거래량 동반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시외가가 플러스 1.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 싶어서 선정을 해봤고요. 차트적인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해석할 만한 건덕지는 없습니다. 일단은 고가 계속해서 확장해가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주봉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차트 저항선 입장에서는 22년 4월 매물대가 일단은 자리하고 있는데 이미 오늘 테스트를 한번 해줬죠. 그래가지고 윗꼬리 여기까지 11,100 정도 현재가 대비 플러스 10% 정도 상승 여력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꼬리값까지의 10% 상승 여력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그 이상 상승한다면은 이때 21년 7월 단위까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테마로는 원자력 산업 관련해서 테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점도 뭐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차트 입장에서 먼저 봤고요. 재무 입장에서 넘어가 보면은 재무 입장에서는 시가총액 460억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530억 상당히 소형주죠. 소형주인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업 개요 보시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아연말하고 인산 아연 판매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요. 선박 컨테이너 철 구조물 녹방지용 페인트 뭐 그리고 중앙집중 냉난방장치 흡수제 이런 거 사용하고 있다.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은 최근에 2분기에 상당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영업이익이 3억 원에서 25억 원까지 크게 상승을 한번 발생을 해줬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감소를 해줬는데 이거는 재무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볼 필요가 있겠고 제올라이트가 일단 매출 비중 12%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매출 비중보다는 아까 설명드렸던 방사능 해독제 관련해서 기대감이 있어서 부각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IR하고 레포트는 따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반기 보고서 넘어가서 확인을 해보면은 매출 상황, 수출에서 일단 거의 또이또이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해치 효과, 환해치라고 봐야 되나? 일단은 수출 비슷하게 효과를 발생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재무제표 살펴보면 이거 보는 것보다는 키움증권 차트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키움증권 차트에서 보면은 영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승한 거 순이익도 상승을 했죠. 부채 비율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긴 한데 26%, 24%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점 참고하시고 잉여금은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는 중이죠. 순현금 흐름에서 최근에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해줬는데 오히려 재무 활동하고 투자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점은 투자 현금
꾸준하게 하고 있고 재무, 돈 갚아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분기에 상당히 긍정적인 움직임 보여줬었다. 하지만 주가에서는 막 그렇게까지 2분기에 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가 오늘 거래량 한번 동반하면서 테마가 붙은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차트 현재가 대비 플러스 한 10% 정도 11,100원 정도까지 열어둘 수 있겠다. 단기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봉 입장에서 보더라도 분봉 입장에서 거래량 11시 15분에 매도 거래량 동반했는데 다시 한번 매수 한 번, 두 번 발생함에 따라서 지지 반응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자님 집중 열심히 하고 계세요. 이래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 열어둘 수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주식 종목 한창 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식 종목으로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가 나와 있었던 고려신용정보 선정을 해봤습니다. 고려신용정보는 최근에 금리 인상 때문에 많이 부각이 되었었죠. 열심히 듣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고려신용정보는 일반적인 은행 테마보다는 채권 추심 그런 기업이다. 그래가지고 금리 인상을 수혜를 받는다. 그리고 뭐 지속 배당 그리고 고배당률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래가지고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 가도 이어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오늘은 기관하고 외인 매수가 평소보다 좀 많이 발생을 했죠. 처음에 상승할 때 수준의 그런 매수세가 한번 들어와 줬기 때문에 이번에 고려 신용정보 주식 종목으로 한번 선정을 해 봤고요. 차트적인 부분에서 한번 먼저 살펴보면은 술 마신 것 같아요. 거래량 이렇게 쭉 동반하면서 이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7월 구간에서 이탈 크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쭉 해서 올라가고 있다가 오늘 거래량 다시 한번 동반하면서 상승 시도 보여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선정을 해봤고 여기에서 거래량 다시 한번 돌파하게 된다면은 신고점이죠. 신고점 구간 돌파하면서 매물대 없는 구간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움직이기 쉽다. 그리고 시가총액도 1,800억이다. 움직인 거에 비해서 상당히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짧은 모멘텀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차트적인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오늘 꼬리 테스트 13,350 꼬리 테스트하고 고가 돌파하는 거, 신고가 돌파하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려 신용정보 차트적인 입장에서 먼저 살펴봤고요. 재무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슈부터 한번 볼게요. 오늘 뭐 금리 인상 수혜 뭐 방송에 한번 나와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 수혜 이렇게 그래가지고 달에 어드바이저가 국내 채권 추심 1위 업체다. 채권 추심업 활성화 기대한다. 꾸준한 배당 성향, 높은 시가 배당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살펴볼 수 있었고 재무 측면에서 한번 보면은 전일 기준으로 시가총액 1,700억, 오늘 기준으로 1,800억 위치하고 있고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은 일단 꾸준하게 일단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49억에서 잠깐 떨어지긴 했는데 30억, 33억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잘 나올 가능성 어느 정도 가지고 있겠죠. 개인, 기관, 외인 순매수량 보면은 개인 팔자, 외인, 기관 매수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 자본부채는 자산총계 860억에서 부채가 조금 더 많다는 점 유의할 필요는 있겠고요. 매출 구성으로 채권 추심업이 89% 차지하고 있다. 그 정도 참고하실 수 있겠고. 레포트가 22년 7월에 한번 있네요. 한번 살펴보면은 대부업체 설립했다. 자회사 편입을 했다. 인력이 경쟁력인데 채권 물량 확보가 용이하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요. 수수료 떼가지고 뭐 채권 추심 비용 받고 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입 장벽이 높고 영업에 제한 요인이 없어서 잠재 고객이 많다. 시장 점유율이 10년 9%에서 21년 17%로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다. 금융지원 끝나고서 채권 추심 시장 확대가 예상이 된다. 비슷한 맥락이죠. 금리 인상 관련해서.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재무 차트는 뭐 그렇게 크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상 수혜 주로 일단 엮여 있는 상태인 만큼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위치에 있다. 단기적으로 나쁘지 않은 위치에 있다는 점이 단기적인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겠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식 종목 고려 신용 정보였고요. 세 번째 종목으로는 BHI를 조금 꼽아보고 싶습니다. BHI
오늘 기준으로는 일단 마이너스 10%가 하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평소 같으면은 저는 잘 꼽지 않는 종목이죠. 보통 제가 올라간 종목만 꼽아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이거를 왜 꼽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조금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일단은 테마 가지고 있는 게 LNG랑 원자력 발전 테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 매출은 열 회수 증기 발생기 그거 주 매출로 가지고 있고요. 기대감은 석탄에서 LNG 발전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전환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설비 추가 발주 기대감이 있고 원전 기자재 추가 발주 기대감 또한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가지고 원전 테마가 조금 식상하긴 한데 최근에 차트 위치가 나쁘지 않아요. 장기적으로 횡보했다가 올라가면서 120선, 60선 꾸준히 밟았다가 200 EMA 구간 밟딱 다시 한번 상승 22년 2월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크게 상승을 했고요. 세 번 상승한 과정에서 최근에 9월부터 상승분 절반 정도 뱉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1차적인 매도 흐름은 다 나와준 상태다라고 추정이 되겠고 장기적인 저점 흐름에서 200 EMA가 주요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BHI 최근에 10%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조금 주의해서 쳐다볼 필요가 있겠다. 기관은 일단 팔자 추세인데 외인에서 3일 연속 순매수량 들어온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분봉에서 확인을 해 본다면 여전히 뭐 좋진 않습니다. 좋은 상태로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닌데 강하게 일단은 매도세 동반을 했고 근데 일봉에서 200 EMA 구간 도달을 했기 때문에 조금 매수하진 않더라도 주의 깊게 쳐다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BHI 선정을 해봤고요. 재무 측면에서 살펴본다면은 이슈 측면부터 살펴본다면은 BHI 정부 원전 친환경 공식화 발표 이거는 뭐 근데 계속해서 써먹었던 재료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원전 건설과 운영은 친환경은 아닌데 탄소 중립을 위한 과도기적 경제 활동이다. 뭐 그래가지고 부각이 되었습니다. BHI는 정부 과제에 이런 거 참여했다. 그래서 연구해서 완료를 했다.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9월 5일에 레포트가 나왔네요. 하이투자증권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원전 기술 인수를 했다. 그리고 동사 글로벌 순위 4위에서 5위 정도 수준 역량 가지고 있다. 수주 증가 지속성 기대감이 있다. 그리고 내년부터 23년부터 발주가 증가를 할 거다. 원전 수주 또한 발주가 시작을 할 거다. 물론 뭐 23년 가정이고 여기에서 테마가 그렇게 강하게 현재 작용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주의는 필요하겠으나 일단은 전통적인 강세 테마죠. 강세 테마인 와중에 최근에 강하게 하락을 보여줬었고 최근에 그리고 조금 옆다리로 생각을 해보면은 ST큐브 같은 그런 움직임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면역 항암제 테마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8월에서 이렇게 쭉 50% 정도 하락을 했죠. 한 60%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다 올라가 줬고 올라가 준 상황에서 현재 선정했던 BHI 또한 그런 움직임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행복 회로긴 한데 장기적인 저점에서 지지받는 거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무 측면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전일 기준 시가총액 1,900억, 오늘 기준으로 1,700억, 상당히 200억 정도 빠져나간 상태고요. BHI는 발전용, 제철용 산업 설비 제조 판매업 영위하고 있다. 열 회수증기 발생기 판매에서 발생하고 있다.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은 일단은 증가를 했는데 다시 한번 감소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700억 나와줬는데 영업이익은 7억에서 마이너스 5억 원 2분기 바뀌었죠. 이 점 유의하실 필요는 있겠고 자산 총계는 일단 4,200억 가지고 있는데 부채가 대부분입니다. 부채 대부분인 점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다. 매출액 구성은 이거 발생기 59% 그리고 보일러 매출 21%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리포트 이거는 제대로 나와 있진 않네요. 공시에서 보면은 뭐 이런 거 공급 판매 체결 이런 거 하고 있고 8월 16일 날 파생상품 손실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환율 상승으로 평가 거래 손실이 8월에 발생했다. 근데 이거 지금 제대로 털어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8월 16일날 발생을 했는데 그때 공시하고 떨어졌긴 했는데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상 별 의미는 없는 그런 공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BHI 테마 붙어 있는 거는 원자력 테마, 올라가는 와중에 첫 번째 하락을 경험을 했다. 근데 그 와중에 기술적인 반등 기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등을 한번 보여준다면은 제일 중요한 가격대 200EMA가 현재 6,600원 구간 자리하고 있는데 6,600원에서 저번 매물대인 6,100원 정도, 현재가 대비 마이너스 6%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마이너스 6%에서 반등한다면은 저번 매물대에 8,200원 정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대비 플러스 한 20% 정도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20%에서 25% 정도 조금 강한 움직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BHI 세 번째 주시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종목을 선정을 해봤는데, 오늘 특징주는 선정을 안 했고, 주시 종목 특징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한창산업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 이슈가 있었고요. 고려신용정보는 금리 인상, BHI는 조금 떨어져 있긴 한데, LNG랑 원자력 발전 테마 가지고 있다. 어느 정도 유의미한 테마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일단 세 가지 종목의 공통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BHI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 200EMA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목 선정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9월 28일 저녁 방송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고요. 내일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진행을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일단은 그래서 이번 주는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요. 다음 주에 좋은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